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수장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선배들이나 또 올해 고3들 또 후배들도 물론 또 모의 수능을 하고 해가지고 또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학원 가나 이런데 대치목동은 이제 보잖아요. 그걸. 근데 어떻든 간에는 이제 이 초긴장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으로 이제 수능 파이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져라고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려서 정말 꿀팁 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보셔서 수능을 준비하든 안 준비하든 간에 꼭 체크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적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두에 앞서 또 정시상담 문의가 많으시는데 이제 차후에 제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약들이 지금 미리부터도 개인톡으로 많이 주셨는데요. 또 대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마감은 금방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후에 순서대로 수능 끝나면 바로 이제 가채점으로 해서 자기 선을 잡아서 논술 갈 거냐 말 거냐 면접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체크할 거고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실질적인 가나다군에 어디를 좀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올해 선택 수능의 첫 세대로서 변수가 많겠습니다만은 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오늘 갑니다. 이제 국수형만 좀 시간상 정리할 테니까 꼭 보셔서 꿀팁 좋은 그다음에 디벨롭 마지막 찍기 어머머 대박이야 이런 것들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문제 갑니다. 이영준 선생님입니다. 중하위권 먼저 국어 모의고사 4등급 이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은 수능 국어에서 문학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신 것이 유리하다. 수능 국어 45문제 중에 17문제 비중이 큰 필수 영역인 문학은 마주 중요하다. 다른 영역인 독서나 선택 영역보다는 짧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학에서는 출제는 크게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의 한 개 이상의 작품은 꼭 출제가 되고 극문학, 수필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50% 내외입니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에서 50%의 연계가 되므로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주제와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고 오답 위주의 문제의 피드백을 통해 공부를 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의 학습과 문제 유형의 기본적인 학습만으로도 7, 80% 이상의 정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짚어준 거 꼭 잊지 마세요. 여기에 더하여 사설 모의고사를 통한 훈련에서 문학을 우선적으로 푸는 연습, 문학을 우선적으로 풀랍니다. 중하위권 학생들 오답 정리를 위주로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독서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성적 향상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읽다 끝나잖아. 다시 말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야 성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영역. 그렇다고 40% 가까이나 되는 독서 영역을 포기하기는 아깝습니다. 독서 영역에서는 큰 욕심은 부리지 않되 EBS 교재와의 연계를 공략하여 연계 교재의 지문과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같은 교재를 한두 권 더 구입하여서 반복해서 반복 그때 말씀드렸어요. 구평부서 계속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수능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선택 영역은 화작과 언어와 매체로 나눠지는데 사실 중하위권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이미 벌써 공개 나왔죠. 화작의 경우 문제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독해력, 어휘력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낮게 받다는 거죠. 대신 글을 읽는 속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화작의 문제 풀이가 가능한 학생은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오답 이유를 찾는 반복을 학습해야 됩니다. 6월, 9월 모평에 대한 것도 반복하세요. 화작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은 문학을 먼저 꼭 풀고 화작을 풀고 마지막에 독서를 풀어라. 이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네요. 문학 풀고 화작 풀고 독서 풀어. 제일 힘든 거 시간 뺏기는 거 나중에 풀라는 말씀이죠. 언어 매체는 단원별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하고 평가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 나눠주셨고요. 상위권 학생들 남은 한 달 기간에 짧다면 짧지만 충분히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중하위권의 학생들과 다르게 문제풀이 능력과 연계 지문, 빈출 유형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수준인데 모의고사 훈련과 오답 정리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사설 모의고사들 강조 또 하시네요. 연계 교재의 연계율도 갖추어 있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보다는
최근의 출제 경향에 반영하는 이 반영 비율이나 여러 가지 연계 때문에 컨셉이 달라졌잖아요. 사설 모의고사를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능 국어는 지식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험 운영 능력도 시험 운영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80분 동안 45문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컨디션은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상위권은 컨디션 싸움이다. 시험 운영 능력으로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다. 능력의 개인차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어 과목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는 최소 일주일에 2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자체적으로 보고 이거 반드시 별표 빨간 줄 자체적으로 보고 피드백을 꼼꼼하게 하는 거 해라. 뭐 이제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에 그냥 계속 한 2-3개 이상 지문 풀어요. 그렇게 해서 감각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답에 대한 피드백을 단순히 해설만 보고 이해하지 말고 스스로 왜 해당하는 오답을 고르겠고 왜 골랐지? 나는 오지선다에서 왜 이걸 골랐지? 원인 분석하시래요. 그런 부분은 노트에 기록하고 각인한다면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다. 마지막 출제 예상. 문학의 경우 고전 시간은 연계 교재에서 장문의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작년의 경우 연계되지 않은 3인곡이 출제되는 경우도 했지만 고전 시간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원도 고전 시간을 연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출제 경향을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창과 규원과 수심과 영상가 등을 현대 세석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나오면 또 대박이겠네요. 현대시 연계 한두 개 작품, 비연계 한두 개 작품을 복합 출제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선생님이 주제와 내용, 분석 위주로 공부하고 사설 모의고사 통해 접하는 작품에 대한 접근 감각을 올려라. 독서의 경우 9월에 인문사회 영역 위주로 출제되긴 했지만 과학기술 영역의 한계 지문 가능성은 이건 매년 레퍼토리죠. 과학기술에 대한 영역이 하나 나올 것이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1차적 접근인 생명과학보다는 2차적인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 불평등 심화와 경제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영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거 찝어준 거 잊지 말고 별표해 놓으세요. 김미정 선생님이 국어 또한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1번 실전 모의고사 훈련해라. 이건 반복됩니다. 국어 역량은 제한된 시간으로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수능 보기 이틀 전까지는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2주 2회 아까도 선생님도 얘기하셨죠? 주 2회 해라. 실제 수능 국어 역량 시험은 아침 8시 40분이다. 따라서 아침 시간에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을 해라. 이거 저도 재중반에 있을 때도 많이 학생들한테 담임 때 얘기했어요. 시간에 대한 바이오리듬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말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풀어라. 넘버 2. 비문학 도서는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풀도록 한다. 공통 과목의 독서는 국어 공부의 핵심이다. 매일 2개 지문씩 시간을 재고 풀어라.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비문학 독서 기출 문제집을 선택해 지문마다 문제 푸는 시간이 체크되는 것 선택. 시간 체크하시래요. 시험 보는 전날까지 풀어라. 17일까지. 3번 문학은 수능 연계 교재에 실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연계율이 높은 고전시가 고전 산문 지문의 내용과 표현상 특징 주제의식을 잘 정리해 놓는다. 이때 시중에 나온 내용 정리된 교재를 활용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현대시와 현대 산문의 경우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용을 읽고 문제의 선지와 보기를 통해 정말 꿀팁. 보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훈련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하위권 학생들 좀 봐주세요. 언어와 매체는 기본적인 문법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문법은 용어의 개념과 내용을 정리해 놓으면 훨씬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보기 전 문법의 기본 개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한다. 그다음에 5번 화작이죠. 정확하게 읽고 풀어야 된다. 화법과 작문은 짧고 단순한 독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일 화작을 선택했는데 실점이 3점 이상 난다면 3점 이상 난대요. 나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문제의 오답률을 잘 생각해보고 대체 화작은 3점 이상 실점이 생기면 비문학 독서에 대한 한 지문 정도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읽는 훈련의 부족이다. 3등급 이하 학생 중에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매일 비문학 독서 문제 풀기를 화작 문제 지문을 2개씩 풀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생각해 볼래요. 국어 영역의 모든 정답은 제시문이나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안 풀리는 문제를 만나면 일단 넘긴다. 이것도 넘기는 스타일이 있고 아닌 넘기는 스타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를 보고 봐도 또 정답 맞추기 어렵다. 2번 정도 읽었는데 답이 헷갈리면 문제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라. 뒤에
읽기만 하면은 풀리는 쉬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3번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밑줄만 보고 풀어서는 안 된다. 이거 체크하세요. 어휘 틀린 분들 밑줄만 보고 풀 수 있는 국어 문제는 없다. 반드시 밑줄 친 어휘의 앞뒤 맥락을 같이 읽어봐야 된다. 4번 1, 2등급의 학생들은 고난도 비문학 독서 문제를 계속 훈련하는 것이 좋다. 등급 컷을 가르는 문항은 별표. 등급 컷을 가르는 문항은 예전처럼 독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일명 킬러라고 할까요? 경제, 과학, 기술.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어요. 이 선생님도 융합 제시문을 통해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수능 국어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미리 예측하지 말랍니다. 어떤 제시문이 나오든 차분히 읽고 문제를 풀면 된다. 뭐 찍어서 나와서 뭐 그게 또 아는 지문 나왔다고 어머머 그게 다 풀 수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 모의고사 유형과 다르다고 당황하는 순간 시험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험지가 하얘지죠. 예측하지 말고 담담하게 시험지를 열자. 심호흡하고 열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매일 비문학 독서 2개씩 성실하게 하고 수능 국어 영역을 위해 뭔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2개씩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문제 제시문을 선명하게 읽는 기초 체력이 될 것이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학 한규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공통 과목 1번부터 8번에 2점짜리 3점짜리 기존과 동일하게 개념을 확인하거나 연상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나옵니다. 9번에서 13번에서 4점짜리 정도 예상되는데 두세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단원 간의 연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으로 보인다. 물론 쉬운 4점짜리 경우는 개념 확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출제할 것으로 예상한다. 9번부터 13번까지 정도의 한 선생님의 예측. 14번부터 15번 4점짜리 나오는 연산과정이 복잡한 수열, 미분적분 단원이 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진위 추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물론 14번에서 삼각함수에 활용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 경우 9월과 비슷한 등급컷이 킬러 문항 등급컷을 좌우하는 문항이 14, 15 정도. 16번, 18번에 주관식 3점짜리 객관식 3점과 동일하게 개념과 연산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한다. 19번부터 20번에 주관식 4점짜리 객관식 9에서 13번 문항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거나 주관식인 관계로 연산의 정확성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예상하십니다. 마지막 21번부터 22번까지 킬러 문항 14번, 15번 정도의 유사한 단원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 거론했던 단원 등 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컷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 선택 과목이요. 확통입니다. 22번부터 27번에서 2점짜리, 3점짜리의 개정 정도 개념 및 확인, 연산을 확인하는 문제가 유지될 것이다. 28번부터 30번 4점짜리 각 단원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특히 경우의 수는 어떤 수를 대입하여 일일이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경우의 수 별표하세요. 찍기 나옵니다. 확률과 통계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운 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문과 학생들 또 긴장해야죠. 표점점 변수도 있고요. 구평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이적이요. 22번부터 27번에 2점에서 3점짜리 확통과 기와 마찬가지로 개념 확인이 있을 수 있으나 미적분 단원 특성상 무한급수의 활용이 3점 문제로 등장함으로써 시험 시간을 다소 소비할 시험 시간을 뺏는답니다. 예상이 28번부터 30번 4점짜리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미분 활용, 적분 등의 단원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이 등장할 것이다. 항상 30번, 28번 레파토리죠. 미적분 난이도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구평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선생님이 전망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하 22번부터 27번에 확통과 미적분 마찬가지로 개념 확인이 있을 수 있으나 2차 곡선과 공간도형과 구위방정식이 등에서 연산 시간을 소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간 뺏기는 거 조심하세요. 28번부터 30번 4점 공간도형 벡터의 연산과 내적 2차 곡선의 기하학적인 성질 등의 단원에서 출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단원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이 많지 않음으로써 미적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기하의 난이도는 9평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제 총평합니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1등급 컷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의 경우는 낮고 확통과 통계는 높기 때문에 이건 이제 등급 컷을 이미 다 보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상하듯이 풀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풀어서 맞추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남은 기간 동안 개념 위주로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여서 틀렸던 위주로 반복하여서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전범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3개에서 4개 이상 풀어볼 필요가 있답니다. 선생님 말씀이. 남은 몇 주 동안 아까 말씀드린 국어는 2개 지문씩, 그 다음에 수학은 2개에서 3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기욱 선생님께서 수학에 대해 아주 그냥 꼼꼼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어입니다. 노현웅 선생님께서 분석 조언해 드렸습니다. 어휘, 새로운 어휘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외웠던 어휘를 반복하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참 이게 말처럼 쉬워 좋겠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긴장한 탓에 기존에 한두 번 생각났던 것도 어휘가 오랫동안 생각해야 생각난다는 거죠. 예, 갑자기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아까 같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아예 생각이 안 난다. 알 것 같은 어휘가 생각이 안 나면 글을 읽던 도중 멈춰서 생각해야 하고 이는 글의 흐름을 놓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빈칸 추론 문제에서 지문을 이해했으나 선택지의 보기에서 어휘를 몰라서 어휘의 유력이죠. 오답을 고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목적, 심경, 주장, 요지, 일치, 불일치, 도표, 안내문, 흐름상, 어색한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쉬운 문제들인데 어느 정도 어휘 실력만 뒷받침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문제들이다.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어휘 강조는 뭐 다 선생님들도 얘기하시죠.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시기에 어휘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공부 학습이다. 꾸준하게 외웠던 어휘를 repeat 반복하셔요. 반복해라. 어휘. 듣기요. 17문항은 3점 문제를 3문항을 포함해서 37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다. 듣기에서 충분히 점수를 얻지 못하면 고득점. 사실상 어렵다. 가장 또 듣기도 원래 이게 서비스 문항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듣기도 변수 문항이 됐죠. 3,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듣기에서 많은 문제를 틀린다면은 등급을 올리기 어렵다. 수능 최저 노리는 분들 잊지 마세요. 수능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시간 투자 대비 가장 단시간, 이것도 공감합니다. 단시간 내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될 수 있는 게 영어 듣기랍니다. 예, 듣기. 많이 듣는 것이 최고다! 듣기를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내서 들으시라고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외국어에서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그냥 안 들어도 막 틀어놨어요. 잘 때도 틀어놨어요. 그냥 잠꼬대면서. 독해!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영어는 탄탄한 어휘와 구문 유형별 풀이 방법 등 많은 실력 요소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감각 또한 중요하다. 이게 센스죠. 이게 그 독해 센스. 어휘 구문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을 유지하거나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2-3분의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보. 아까 국수형 계속 반복되죠.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과 유형별 풀이를 적용하고 봤던 모의고사를 복습하면서 복습 어휘 구문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성적대에 따라 모의고사를 푸는 방식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등급이니까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법이다. 전략이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옵니다. 전통 방식 킬러 문항 세트 나오는데요. 선생님 찝어주셨어요. 1등급 레벨 아래 5개 문항 중 가장 취약한 문제 유형 2-3개 문항이 6에서 9점 정도. 21번 밑줄 친 의미의 3점일 경우 한 문항. 31번, 33번에 빈칸 추론 문제 4개 문항 중 3점짜리 2문항 총 6점. 킬러 문항 세트를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36번, 37번에서의 순서 문제 2문항. 그 다음에 38번, 39번에 문장 삽입 문제 2문항 정도로 1등급 레벨 정도에 대한 킬러를 찝어주셨어요. 2등급 21번에 밑줄 친 거, 30번 낱말의 의임, 31번과 34번에 빈칸 추론 4개 문항. 아까 조금 연관되는 게 맞아요. 36번, 37번에서 문항된 거. 38번과 39번에서의 문장 삽입. 아까 1등급 레벨 똑같습니다. 3등급이요. 21번 밑줄 친 거하고 30번 나왔는데 여기 가로치고 23번 주제, 24번 제목 문제 및 한 문항이 3점째로 춘찰된다면 이 문항도 포함된다. 3등급 레벨부터는 23번도 강조하셨어요. 이하의 31번과 34 빈칸, 36번, 37번 순서 문제, 38, 30번 거는 동일하셨어요.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를 대비하여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레벨별 구간을 나누어 선생님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눴던 거 시간대로 잘 구분해서 하셔라. 90점 중반 이상의 학생들은 위의 형태 지금 말씀드린 거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감각을 유지해라. 90점 초반에 아슬아슬한 1등급 학생들은 1등급 레벨 문제를 제외하고 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라. 70점과 80점대 학생들은 2등급 레벨 문제를 제외하고 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푸는 걸 추천.
4등급 이하는요, 3등급 레벨, 아까 나오셨죠? 3등급 레벨 총 10개에서 11개 문항입니다. 문제를 제외하고 문제를 풀고, 아까 집어준 문항을 빼고 먼저 풀랍니다. 이지한 거 풀라는 거죠. 풀고 남은 시간에 남은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풀며 위의 방식을 반드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효과가 좋은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한 등급 정도가 바뀐다.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남은 시간 수능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게끔 좀 이 방법대로 잘 공부해 주십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를 기회 되면 탐구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국수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간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 시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말씀 남겨놓은 요령들 잘 메모하셔서 그 다음에 자신이 오답, 미스 반복되는 건 계속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유형이나 킬러 문항 등등은 너무 시간 할애하지 마시면서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 그러면 오늘 수능 분석 찍기 예상 한번 꼭 보셔가지고 이후에 후배들도 그 다음에 올해 선배들도 고3들도 꼭 보셔가지고 이 수능에 대한 11월 18일 D-Day 날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